안녕하세요. 이사 헤어 대표 장동현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냐면 이사 비용이 반값으로 들어드는 황금 타이밍 과연 언제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사 업체에 따라서 비용이 들쑥날쑥한 이유를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업체가 A, B, C, D 어느 등급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포장이사 비용이 높아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다는 점 아실 겁니다. 하지만 같은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날짜에 따라서 이사 비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르셔요. 그래서 제 경험 9월 30일과 10월 30일 이사 비용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났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9월 30일에 계약한 분과 10월 30날 이사 계약을 하신 분이 두 분 다 똑같이 8월 31일에 저한테 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9월 30날에 계약하신 분은 28일로 바꿀 경우 제가 60만 원을 낮춰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10월 30날 이분은 이제 저한테 재이사를 하시는 고객님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30일 날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꼭 30일밖에 안 되냐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28일로 바꾸시면 가격을 40만 원 이나에 드릴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려서 날짜를 바꾸신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 9월 30날 계약하신 고객님은 제가 가지 않고 저희 지점에서 이사를 해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60만 원이 차이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9월 30날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바빠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지금 고른다는 건 늦어도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저를 보고 그래도 본인이 직접 9월 30일 날 이사를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보다는 제가 소개해 준 업체가 더 신뢰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제가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60만 원이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날짜에 따라서 이사 비용이 정말 많이 차이 나고 이사 계약을 얼마나 일찍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차이 난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사 비용이 차이 나는 숨은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남들도 다 하고 싶어 하는 이삿날, 그런 날은 이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사 업체에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적정 인원이 매달 10명씩이다. 이런 계산이 나오질 않아요. 성수기 때는 12명, 14명이 필요하고 비수기 때는 6명만 있어도 돌아가는 게 이사업체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적정한 인원수가 이사업체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수기 때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해도 성수기 때 돈을 벌어요. 그러면 비수기 때는 돈을 까먹어야 돼요. 어떤 대기업이 들어와서 그런 이사업체를 운영할까요? 절대로 관심 없죠. 머리 아프고 컴플레인 많이 나오고 돈 못 벌고 하는데 대기업이 이사업체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영세 이사업체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남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삿날을 피하신다면 이사 비용 반값까지 내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바로 그 황금 타이밍이 언제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요 네 가지를 알고 계신다면 우리 고객님들 충분히 그 날짜를 피해서 이사 날짜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사 비용이 2년 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난번 이사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하실 수 있어요. 자, 언제냐면 비수기와 성수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일단 1월부터 12월까지 월말과 손 없는 날 금요일은 비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날짜는 제외를 하고 1월은 비수기, 그 다음에 2월 중순부터 3, 4, 5, 6월 초까지 성수기, 그 다음에 6월 중순부터 7월, 8월 중순까지 비수기, 그 다음에 8월 말부터 9, 10, 11월 초까지 성수기, 그 다음에 11월 중순부터 다시 비수기로 들어간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은
아주 5년 전, 10년 전에 들었던 생각을 가지고 주말과 공휴일에 이사하신 분들이 많고, 그때가 이사 비용이 비싸다. 아직도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셔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주 5일 근무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사를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고 내가 가진 돈만으로 집을 구입하고 전세 자금을 구입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말하고 공휴일에는 은행 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사하시는 분의 숫자가 상당히 적어요. 자, 그리고 또 보면 이거 오후 시간은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소형 이사에서 가능하시고 가정집 이사에서 반포장 이사로 아주 저가 업체한테 이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해요. 하지만 평범한 가정집에서 포장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후 시간을 이용한다는 것은 가능한 고객님도 계시고 불가능한 고객님도 계시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부동산 경기. 이사 업체는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집을 언제 사실 것 같아요? 물론 대출을 많이 해주고 막 이런 거 해줄 때 많이 사셔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집값이 막 이렇게 상승 곡선을 치면서 1년, 2년, 3년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그럼 집값이 계속 올라가요. 남들이 막 집을 막 사요. 그럼 나도 집을 사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집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압박 프레셔가 와서 그때 또 이사를 많이 하셔요. 근데 반대로 집값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14억 하던 집이 10억으로 떨어졌어요. 4억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집 살 절호의 타이밍인데 안 사셔요. 이사를 안 하셔요. 왜 그러냐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거꾸로 부동산 집을 구입하기 좋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안 사고 집값이 떨어진다는 소문을 듣고 더 떨어지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집을 구입하지 않고 이사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제가 말씀드린 요 네 가지 타이밍을 부동산 계약하시기 전에 분명히 하루 이틀 정도는 조정할 수, 이사 날짜를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셔요. 이사 날짜를 박은 다음에 업체를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 요 네 가지 내용을 염두에 두셨다가 그 날짜가 바쁜 날에 이사를 해야만 된다면 상대방하고 협의를 해서 하루 이틀 조율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면 이사 비용 충분히 저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